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주식구조대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장까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분석을 해드리고 저희 방송 곳곳에 히든 종목들까지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 주말에도 이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오늘도 저희가 열심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 방법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내 종목에 관해서 궁금하시다면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적으셔서요. 우리 전문가님에게 상담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082번으로 박영근이라는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긴밀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QR코드가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키시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그냥 가져다만 되신다면 조그마한 영어 링크를 꾹 누르셔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지금부터 오픈이 됐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기다려주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 열어놨기 때문에 참여 코드 꼭 입력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말 주식구조대 출발합니다. 네, 이제 우리 박영근 대표님 일주일 만에 또 만나뵐 시간인데요. 대표님 얼른 모셔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가 정말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지옥의 나날이었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계셨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올라가던 종목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좀 나름 선방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5% 이상,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계좌를 봤을 때 패닉에 걸리셨던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랑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이 힘든 장에서 좀 잘 버티실 수 있는 원동력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원동력은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떨어지게 될지언정 올라가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힘들었던 과정에서 다음 주도 역시나 우리가 아직까지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올라가주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소위 말해서 미리 선취매를 하게 됨으로써 이 힘든 장에서도 웃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종목군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을 바라보자면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5% 이상,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0% 이상의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누구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드셨을 텐데요. 다행히 전거래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장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으로 좀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계좌를 좀 지켜낼 수 있는지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들은요. 역시나 QR코드 타고 들어와 주시는 분들에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집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지금의 이 기회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는 방송이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만 우리 서울경제TV 시청하시는 분들만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참여 코드 2022 누르시고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렇다면 우리 국내 증시 과연 월요일장에는 어떻게 펼쳐질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좀 짧게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하고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조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최근에 연출되긴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로 사실상 미국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즉 글로벌 증시는 양호하게 흘러가 주었습니다. 뭐 좀 전에 마감이 되었던 미국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마감이 될 만큼 상당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파월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인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오히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시장은 긍정적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JP모건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면은 하반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하락했던 부분들을 만회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내년에는 반대로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기사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게 우리나라 증시의 양 지수의 일봉상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최근에 6월 달 들어서 급락세가 상당히 컸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0%,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20%가 넘는 월간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미국이나 다른 아시아 증시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진돌리고 있냐. 이것만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수급이라는 부분들은 외인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런 외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꾸준히 유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여전히 마이너스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 조금 더 다양하게 문제점이 뭔지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 코스닥이 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역대급 상승률이라는 거야. 지난 2010년 이후에 소위 말해가지고 역대급 상승률 탑 10 안에 들 정도로 지난 금요일 날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반등이 높았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전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 마이너스 10% 떨어지고 나서 플러스 5%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상승폭을 보여주는 포지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여전히 어렵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로 수급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이죠.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나 긴축 우려에 대한 강도는 약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수급이 결국에는 뒷받침이 되기 위한 흐름은 결국에는 무엇이다? 외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왜 외인들이 움직이지 않냐? 이것을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지수가 회복을 했다.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시발점이 돼서 추가 상승에 대한 변동폭이 형성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당연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저는 지금 세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 환율이겠죠. 최근에 1,300원을 다시 돌파하게 됨으로써 13년, 14년 만에 1,300원 이상 돌파하게 되는 이러한 포지션의 우려감이 결국에는 외인들의 수급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개인들의 매도, 즉 미수신용 물량들이 지금 계속해서 풀어지다 보니까는 그러한 과정들이 여전히 지수의 상승이 다른 나라나 다른 국가에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감을 만드는 요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워낙 과대 낙폭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투심 자체가 완전히 위축이 됐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포지션에서 사실 돈 있는 투자자들은 이럴 때 공격적인 매집을 한다라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에 주식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돈 있는 사람이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이러한 흐름이 안 나왔던 부분들도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거랑 함께 빗대어서 견주어 봤을 때 그때마다 어김없이 만들어졌던 게 뭐냐면은 과대 낙폭 뒤에 기술적 반등은 얼마든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렇지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만회를 해야 되는 포지션이 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을 놓고 봤었을 때 소위 단기 눌림 이후에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이 형성되었던 포지션보다는 반등 이후에 재차 눌리는 과정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소위 말하는 반대 매매가 사상 최대 물량이 나왔다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뭐가 됐습니까? 상승을 보였어요. 근데 여전히 개인들의 매도세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연속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들의 매수세가 과연 다시 잡힐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일단은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판을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받아 먹을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환율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 그리고
개인들의 소위 말하는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진정됐는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이 마지막 주, 이제 6월달 마지막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반기가 마감이 되는데 마지막 주 충분히 회복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5월달, 4월달, 3월달을 우리가 빗대어 바라보게 되었을 때 5월 마지막 주, 4월 마지막 주, 3월 마지막 주에도 지수가 눌렸던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다 할지언정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반등 포지션이 마지막 주에 어김없이 나왔어요. 즉 그만큼 특별하게 지수의 하락을 견인할 만한 악재성 이슈도 없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상반기에 어느 정도 마감이 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마무리가 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월 초에 어느 정도 마감이 됐기 때문에 후반에는 나쁘지 않게 흐름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또 다음 주, 다음 달에 열리게 되는 새로운 빅 이슈들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반등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번 주는 양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직 환율 안정화가 도래한 건 아닙니다. 연중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죠. 그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우리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장에서 코스피 지수 많은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뉴욕 증시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던 이 상황에서 과연 월요일 장은 어떻게 흘러갈지에 관해서 우리 전문가님이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이 시장 속에서 내가 이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실 수 있도록 오늘 히든 종목도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 이제 300분이 넘게 와 계신데 400분이 넘어가면 전문가님이 히든 종목을 추가로 한 가지 더 공개를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청하시면서요.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은 참여 코드가 뜰 겁니다. 이 참여 코드를 달아놓은 이유는 우리 서울경제TV 시청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시라고 저희가 2022라는 비밀번호 설정해놨습니다. 2022 클릭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다음 주 시장 6월 마지막 주의 증시 흐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수급을 확실히 체크해보고 우리가 공략할 만한 블라인드 종목을 제시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 정말 장세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님과 한번 소통을 해보고 싶어요.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 저희가 또 G2파워라는 종목이 또 노란톡방에 나갔었는데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잖아요. 네네네. 참 시장을 이겼던 종목이었어요. 어떻게 또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하실 수 있었을까요? 사실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주일 전에 뭐를 했습니까? 그죠. 강연회를 했어요. 맞아요. 네, 네. 강연회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강연회에 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드렸던 선물 같은 종목이 바로 G2파워예요. 잠시 뒤에도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시장은 무너질지언정 올라가는 종목과 섹터는 반드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 이번 주 마이너스 5%, 10% 떨어졌다라고 해도 그 과정에서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희는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고 아직까지는 내가 10개 종목을 갖고 있으면 8개, 9개는 계속해서 하락권에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1개, 2개가 플러스를 보여주고 상승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전에 얘기 드렸죠.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힘든 여정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일주일 전에도 어땠습니까? 신저점을 기록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저희의 무엇을 통해서? 강연회를 통해서 오신 분들에게 그리고 저희가 이 노란톡방에서 매주 뭐 해드립니까? 야간에 교육해드리고 있는데 그 야간 교육에 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이 G2파워라는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전문가님, 그런데 네네.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G2파워를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또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늘 준비는 네. 되어 있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좀 전에도 우리 이정 아나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많이 오시면 많이 오실수록 저희는 히든 종목을 많이 풀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저희 벌써 400명이 됐거든요. 네네네. 오늘 미션을 한번 딱 걸어주세요. 우리 몇 네. 분이 들어오시면은 내가 히든 종목 하나를 더 주겠다. 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이제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450분이 넘으신다. 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히든 종목을 오. 플러스로 하나 더. 그래서 하나 받고 하나 더. 그래서 총 오. 5개의 종목을 한번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네. 매번 방송 때마다 제가 사실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종목은 사실 3개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항상 5개를 준비를 네. 해요. 히든 종목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제시해 드렸던 이 인원수를 채운다면은 한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3개가 아니라 4개가 아니라 5개까지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오.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선물 같은 종목군들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게 생방송의 묘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3개 주실 거 5개로 히든 종목을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다음 주 시장에서 이제 5개의 보석 같은 종목을 받아보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450분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40분가량만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박영근 대표님의 히든 종목 5가지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과감하게 켜시고요.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가져다만 대세요. 그냥 들이대시는 겁니다. 가져다 대셔서요. 참여 코드가 나올 겁니다. 2022라고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일부러 저희가 비밀번호를 걸어놨습니다. 우리 서울경제TV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만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입니다. 2022 클릭하셔서 2022 적으시고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와 계신다면은 우리 전문가님이 다음 주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5가지의 종목을 제시를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450분이 가득 차야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원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가 짧게 우리 어떤 종목으로 수익이 냈는지 우리 전문가님의 지난주 수익률 한번 리뷰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상승률이었거든요.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미코바이오메드, 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식량 문제가 또 한 번 대두가 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시장을 이겼었던 종목이었죠. 50%가 넘는 수익률들 함께 해드렸고요. 한일사료도 이 누보와 같은 식량 관련주로 엮이면서 또 한 번의 큰 상승률 나타내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위메이드맥스, 대성에너지와 같이 우리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에서 콕 집어주셨었던 그러한 종목군들이 이 시장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수익률들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자, 이어서 다음 수익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프닝에서부터 말씀드렸었던 이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집어주셨었던 종목이었는데 사실 강연회, 지난주 강연회에 오신 분들만 받아가셨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연회는 끝났고 저희는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방송 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히든 종목 주신다라고 하니까 노란톡방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일사료, 대성에너지, 위메이드맥스, GSE까지 정말 다양한 수익률들, 시장을 이겨내는 수익률들 함께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님에게 이 수익률 리뷰를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종목군들의 상승이 사실 이번 주 한 주에만 움직였던 상승이에요. 물론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번 강조를 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차피 이러한 종목군들 올라갈 때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 절대 안 드립니다. 눌렸기 때문에 저희는 공략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눌리기 이전에 어떤 포지션이 연출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승률의 주인공이 되시는 데 있어서 5%, 10%를 공략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 이상의 상승률을 공략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매번 얘기를 드리는 게 뭐예요? 떨어질 때, 눌렸을 때 공략을 하자.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르게 선취매를 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빈번하게 드리고 있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략을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변동성을 오히려 더 크게 형성해주는 종목군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포착을 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지금 이번 주 전에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연출되었던 섹터들의 종목군들이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원숭이 두창이죠. 원숭이 두창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드디어 발생이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섹터와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 급등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서 사실 미코바이오메드 그리고 뭐 녹십자, MS, 차백신 연구소 이 3개를 제가 꼬집어 드렸습니다. 많은 원숭이 두창 종목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3개 종목군들을 끄집어드린 이유가 뭔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종목군들 저희가 1주, 2주 전에 이미 교육을 다 해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바로 미코바이오메드의 최근의 움직임이에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한 차례 올라왔습니다. 그쵸?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슈 때문에 움직였어요. 아시는 것처럼 원숭이 두창 쪽에 대한 확진자 수가 뭐 코로나처럼 엄청 증가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다양한 국가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라고 해서 지금 WHO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사실상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때 급등을 했어요. 자, 이때 공략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때 소위 말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3개 종목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기적으로 이때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 그리고 차백신, 그리고 녹십자 3개를 찝어드렸다고요. 언제? 이때. 어차피 올라간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매번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떨어졌을 때 이때 공략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관련된 종목군들 어차피 우리나라에도 조만간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라고 해서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본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 나오면 좋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눌리는 시점에서 공략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무려 100% 가까운 상승률을 최근에도 계속해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개별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주도주 업종이 없잖아요. 지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떨어지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 날 반등을 했지만 반등하기 전까지 어땠어요? 계속해서 떨어졌잖아요. 이젠 6만 전자, 5만 전자가 아니라 4만 전자까지도 갈 수 있는 우려감을 지금 보이는 포지션이 연출이 되었다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 섹터는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여전히 개별주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새로운 개별주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미 올해 초에 나왔었던 개별주들 그리고 최근에 형성이 되었던 개별주들의 움직임들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하고 있어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원숭이 두창 쪽도 그렇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비료, 사료, 재건 이쪽 관련된 섹터들이 왜 움직이겠습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왜?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는 주도주 업종이 없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소위 말해가지고 노토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신규 무상 증자 종목군들 어땠습니까? 변동성 보였죠. 그래서 저희도 같이 공략해서 소위 말해가지고 상승률 크게 만들어 들었던 종목군들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요즘에 또 신규 상장 종목군들 어때요? 관심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G2파워 이런 종목군들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희가 공략을 했다는 거예요. 즉 지금은 계속해서 이러한 종목군들, 이러한 섹터들만 순환매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눌리는 포지션들이 형성될 때 공략을 한다면은 짧은 시간 안에 큰 반등을 만들어주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빈번하게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전히 시장이 주도주 업종과 섹터를 필두로 한 상승이 연출되지 않는 한 개별주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쪽 섹터에다가 관심을 갖되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올라갔던 종목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던 시점들을 공략을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변동성 클 수 있겠죠. 그래서 매번 얘기 드리잖아요. 손절가는 우리는 항상 짧게 잡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이렇게 길게 간다고요. 수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오늘도 발굴해낸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님, 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뭔데요? 네, 자꾸만 또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종목이 고프잖아요. 네네네. 자, 미콤바이오메드가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다음 주도 그럼 테마주인가요? 사실 지금 미코바이오메드 쪽의 움직임이 아시는 것처럼 네. 이번 주 후반 쪽에 조금은 위축이 됐어요. 네. 저는 근데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전만큼의 추가 급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 확진자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지금처럼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전히 잠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2주, 3주 뒤에 다시 또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본다라면은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또 눌리는 눌렸을 포지션에서 때. 공략할 수 있는 거는 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는 끝났잖아요, 네. 테마가. 그럼 다음 주에 돌아올 테마를 주셔야죠. 저는 다음 주에 네. 보셨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하는 테마가 사실 좀 전에도 얘기를 네. 드렸던 것처럼 저는 신규 상장주 쪽을 이번 주에는 조금 주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을 크게 보였었던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지난 금요일 날에도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의 상위 섹터들을 보면은 그중에 편입이 되어 있는 게 신규 상장 종목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난 목요일 날에도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교육을 한번 해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요일 날 저희가 딱 또 공략해 드렸던 노을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 날 급등을 했던 것처럼 저는 여전히 이번 주에는 신규 상장주,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신규 상장주들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힌트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주 힌트를 드리기도 전에 힌트를 뽑아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450분이 들어오면 다음 주에 공략할 만한 히든 종목 5가지를 주신다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5가지나 드리는 이유는 저희 주말 주식구조대 방송이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는 방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일리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시간에 대표님께서는 최대한 주실 수 있는
있는 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QR코드 아래 보이실 거예요. 휴대폰 카메라 여러분 켜시고요. QR코드를 가져다만 대시면요. 비밀번호 쓰는 란이 나올 겁니다. 비밀번호에 우리가 지금 2022년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2라고 클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450분이 가득 차면은 원래는 3개 드릴 희동 종목을 5개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벌써 여러분 인원수가 가득 찼습니다. 딱 20자리 남았습니다. 벌써 430명이 입장을 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서둘러서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청하시면서 서둘러서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문가님, 근데 저희 방송 중에 미션 달성할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뭐 네. 좋은 거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고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네. 그만큼 힘드신 분들이 많다.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뭐 저희가 오늘 드리는 히든 종목군들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드리는 종목으로 다음 주에는 그래도 조금 더 웃으면서 우리가 다음 주말을 조금 만나보면 어떨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히든 종목을 드디어 받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세요. 자, 지나간 수익률들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뭐 이만큼의 실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의 시장 어떤 종목으로 이겨낼 건지, 자, 물론 지금 물리신 종목이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냈다라고 해서 최종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높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한 종목이라도 수익을 낸다면은 이 시장을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에 관해서 이제 힌트를 제가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고요. 정답은 노란 톡박 안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드릴 힌트는요. 무상증자 이슈가 최근에 있었던 기업입니다. 여러분 노터스 아닙니다. 노터스 아니고요. 무상증자 이슈가 최근에 이 기업이 있었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노터스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노터스 때문에 관련된 무상증자의 이슈가 부각이 되는 종목군들이 사실 요즘에 정말 단기적으로 진짜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급등세를 네. 보여줬던 종목군들이 많은데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도 그쪽과 또 연관성을 갖고 있어서 최근에도 소위 말해서 좀 급등세를 보여줬었던 포지션들이 포착이 되었다. 일단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힌트를 먼저 네.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대표님은 과대 낙폭주를 공략하시기 때문에 그 무상증자 이슈로 상당히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자리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공략을 노려볼 건데요. 제가 너무 많은 힌트를 드리면 다들 맞추실 것 같아서 일단은 글자 수부터 4글자다라고 만 말씀드릴게요.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기업인데 땡땡땡땡 4글자의 기업이고요. 지금 과대 낙폭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공략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만 드리고 싶어요. 네. 자, 뭐 어느 정도 드리는 건 네.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건 뭐 네.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제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 네.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2만 원대 있었어요. 자, 근데 얼마까지 올라갔다? 12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거의 400%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은 좀 전에 얘기 드렸던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물론 노터스만큼의 뭐 1대 8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1대 5 정도의 무상증자가 확인이 되고 나서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근에는 아쉽게 눌렸던 포지션들이 연출되면서 12만 원대에서 얼마까지? 6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반토막이 났죠. 자, 하지만 최근에 이슈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를 감안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당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웬만한 종목군들이 대부분 뭐 1%, 2% 떨어진 게 아니라 지수가 마이너스 5%, 10%가 떨어졌으면 종목도 최소한 그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만큼 떨어졌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전히 소위 말해서 무상증자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 소위 말하는 무상증자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락이 아직 시행되지가 않았어요. 자, 그 말은 뭐냐? 이번 주에 공략을 하신다라면 소위 말해서 무상증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락 안에 들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3주 뒤에 그 권리락의 흐름을 통해서 무엇을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다른 것들을 떠나서 일단은 소위 말하는 지수의 바닥권을 형성해주는 포지션들이 아주 지금 시점에서 기가 막히게 지지를 보여줬죠. 물론 아쉽다라면은 소위 말해서 지난 금요일 날에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 변동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게 아쉽기는 한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남들이 볼 때 안 본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소위 말해서 선취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4글자짜리 종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이 종목 여기서 공개 안 합니다.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종목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인원수가 차면은 이 종목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 총 5개 종목을 어디에만 노란톡방에다가 드린다라는 얘기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이재영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에 관한 힌트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는데 이슈 이후에 현재 과대 낙폭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 번 공략해볼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하고요.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딱 5자리 남았네요, 여러분. 자, QR코드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한번 보시고 올게요. 네, 여러분 참여 방법 보고 오셨나요? 저희가 잠시 쉬는 시간 갖는 동안에 저희가 오늘 걸어놓았던 미션이 완료가 됐습니다. 450분이 가득 찼습니다. 제가 박수 한번 칠게요. 네. 아,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실지 저는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문가님, 이렇게 방송 중에 미션이 완료가 돼버려서 네네네. 전 이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아, 또 그렇습니까? 네, 또 그렇습니다. 저는. 네. 자, 500명이 차게 되면은 하나만 더 주시죠, 종목. 뭐 그만큼 뭐 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계시니까는 네. 방송 끝나는 시점에서 제가 한 종목 하나 또 네. 바로바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저도 힘들어요. 저도 네. 6개 주실 수 있나요, 종목? 네, 저희가 뭐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네. 해가지고 한 종목 더 저희가 한번 네. 그러면은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릴 수 네. 있는 이번에 뭐 어차피 뭐 박앤세일 된 김에 선물 보따리 오.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만약에 저희가 일단은 1차 저희의 미션은 클리어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또 추가적으로 인원이 입장이 되신다면 저희가 하나 더 플러스로 더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500명이 가득 차면은 오늘은 종목 6개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힘들어서요. 저도 좀 전문가님에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 계좌도 요즘에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는 오늘 힘드셨던 분들에게 히든 종목 6개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익률 리뷰 잠깐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녹십자 MS 노을 차백신 연구소와 같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를 3가지나 공략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대두될 수 있는 섹터를 파악을 하신 거겠죠.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개별주 장세입니다. 주도 섹터가 없는 시장이에요. 증시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테마주만 어찌 보면 반짝하는 시장인데 그 많은 테마 중에 가장 강했었던 원숭이 두창 관련주를 이 포트폴리오에 3가지나 넣어주셨다라는 거 어찌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보다 이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계신 전문가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우리 대표님이 짜주시는 포트폴리오 안에 다음 주에 상승할 만한 테마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신다라고 하고요. 노란톡방에서 제공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전문가님, 네. 이제는 우리가 이제 G2파워 원전 관련주들도 사실 지난주 무료 강연에 오셨던 분들이 받아가셨던 종목이었고 노란톡방에서도 집어주셨던 종목이었는데, 자 G2파워 어떻게 상승이 나갔고 실질적인 이 사람들의 어떤 리뷰들, 그런 소감들 이런 것들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자, 일단은 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G2파워를 공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강연에 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선물로 방송에서 그동안 노출하지 않은 종목군들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이러한 섹터들이
만들어졌었던 포지션에서 이 종목도 우리의 딱 포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 상승을 한번 했다가 눌렸고 재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공식적으로 봤다면 이 구간대가 뭐가 되겠어요? 매수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공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올라왔다가 눌렸던 이 시점, 이게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 즉 일주일 전에 이 시점에서 저희가 바로 무엇을 통한, 강연회를 통한 우리 분들에게만 이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30%가 넘는 상승세가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종목을 공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왜 움직였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신정부의 새로운 정책 중에 하나였고 최근에 이 정책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다시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다음 주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신정부, 즉 새로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원전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 세일즈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지금 어디를 하러 갑니까? 바로 외국에다가 말 그대로 세일즈를 하러 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도 높겠죠. 자, 그 말은 뭐예요? 이번 주에 30%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이슈화가 되기 이전에 다시 한번 눌리는 포지션이 형성되면은 공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매번 얘기를 드리죠.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던 시점에서 남들보다 1원이라도 싸게 사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언제? 일주일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드린 거예요.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전히 이러한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어떠한 종목과 어떠한 섹터를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섹터가 얼만큼 변동성을 보였고 이게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나올 것인지 나오지 않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지금은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눌렸고 지지선을 보여줬던 종목군들을 공략을 했다라는 거고, 그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역시나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발발이 되었던 종목군들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 드렸던 종목군들 처음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왜? 과거에도 꾸준히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소위 말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면은 공략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종목군들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공략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노을이라는 종목을 제가 언제? 목요일날 야간 교육 때 잡아드렸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죠. 이번 주는 소위 말해서 신규 상장주들만 계속해서 공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히든 종목도 그랬었고, 이 노을이라는 종목도 하루 전으로 갔었을 때 어땠냐면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때요? 신규 상장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랬다가 올라갔다가 눌리는 시점에서 추세가 꺾이지 않은 종목군들의 지지선이 만들어지면은 어김없이 공략을 한다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게 바로 어저께였다라는 거예요. 하루 전.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얼마? 27%의 급등을 보였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지를,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시장이 어떠한 종목을 지금 관심 있게 보는지 이것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내가 소위 말해가지고 상승할 종목군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녹십자 MS도 마찬가지죠. 좀 전에 얘기 드렸죠. 미코바이오 메드, 녹십자 MS,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노을, 그리고 차백신 연구소. 공통점이 뭐라고요? 원숭이 두창 쪽. 그러면 그쪽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상승했다가 눌렸을 때 보시는 거예요. 원숭이 두창 쪽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또 눌리면 뭐 하시면 돼요?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켜보시면 돼요. 어차피 사실 거면 1원이라도 싼 가격에 사신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눌렸을 때 공략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갔다가 또 눌린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략을 하셨을 때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얻어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뭐 일동홀딩스, 뭐 하잉크 코리아, G2파워, 한일사료, 하잉크 여기도 나오잖아요. 강연회 때 교육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 얘기 드렸잖아요. 강연회 때 일찍 오셔가지고 미리 선정을 하셨다면,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하셨다면은 이 좋은 결과물을 받아가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료로 강연회도 진행이 됐고요. 무료로 이 노란톡박도 운영이 된답니다. 안타깝게 이제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방송을 끝나면 없어지겠지만 저희 노란톡박은 꾸준히 남아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도 저희 노란톡방은 주말에도 운영이 되고 또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운영이 돼요. 중요한 건 말씀드렸죠. 무료라는 겁니다. 오셔서 같이 하시고 이러한 좋은 결과물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특별히 선물 보따리를 드린다고 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1차적으로 원하셨던 분들은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5개를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2차 500분까지 오신다. 그럼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의 주인공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혼자만 오지 마시고 주변 지인분들에게 연락하셔가지고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래도 소위 말하는 좋은 종목군들 발굴해내서 제가 선물처럼 드릴 테니까 그 종목으로 다음 주에 좀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D님께서 벌써 자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500명 달성시 히든 종목 플러스 1 추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 방송이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은 여러분들 비밀번호 2022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2022 적으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많이 들어오셔서 사실은 500명이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한 30분 정도만 들어오시면은 저희 500명이 달성이 되면서 여러분들 다음 주 시장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 블라인드 종목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이 어렵습니다. 사실 반대 매매에 관한 우려감도 있고요. 환율 안정화가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 지수 안심하면서 지켜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 나간 외인들이 들어오는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상에 관한 거시적인 리스크들도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시장을 견디는 것 자체를 너무나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말씀하셨어요. 과대 낙폭주 들어가서 잘만 공략하면 수익 낼 수 있다. 근데 그게 말이 쉽죠. 저희는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공략, 말을 듣기는 쉬운데 내가 실제로 공략해서 어떠한 시점에 사고 팔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이 도와주시려고 또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요. 지금 생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만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대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리스크들에 관한 진단들도 늘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리스크들에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에 관해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열심히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히든 종목까지도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서둘러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히든 종목을 받아봐야겠죠.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주예요. 맞죠,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분야를 나눠 본다라면 이제 수소 쪽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 종목이었고 최근에 5,000원대에서 10,000원대까지 소위 말해서 단기적으로 100%라는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거야. 자, 단기적인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은 소위 말하는 상승 이후에 눌림이 연출되었고 첫 번째 히든 종목도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소위 말해서 과대 낙폭이 형성된 포지션의 지지 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차트상의 움직임이 연출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이러한 이슈들,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왜 이 부분들이 강조가 계속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살려보려고 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러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기 전에 저희가 소위 말해서 두 번째 관심을 받기 전에 소위 말하는 선취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말이 쉽지 우리가 뭐 전문가님이야 많이 해보셨으니까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그 타점을 잡습니까? 매매 타점을. 그래서 이제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가 무엇을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그리고 야간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저희가 야간 교육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간 교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상담도 같이 해드릴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지 포트폴리오도 저희가 한번 재구성해 드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이 어떤지 어떠한 종목과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단 종목만 드린다고 해서 이게 네.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지는 사실 종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어떠한 종목이 또 움직이는지 어떠한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지 그리고 저희가 언급드렸던 이 히든 종목은 어디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교육받아 보시면 어떨까 이러한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아니, 저는 전문가님이 종목만 띡 던져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종목만 띡 던져주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우리가 공략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 힘든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무료 교육까지도 월요일마다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께서는 우리 전문가님의 교육 무료로 여러분들이 또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2022라고 비밀번호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500명 달성 시에 또 전문가님께서 종목을 1+1으로 하나 더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자, 달성이 고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딱 30분 정도의 자리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저희 시간이 너무 없네요. 네, 이제 네. 벌써 이제 남은 시간 5분 정도밖에 네. 남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좀 빠르게 정리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차트상의 움직임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힌트는 제가 아니라 우리 이정 아나운서가 줄 거니까는 저는 간단하게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차트에 대한 설명만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힌트는 우리 이정 아나운서가 줄 거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빠르게 저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5,000원대에서 10,000원대까지 상승을 보였고 현재 다시 7,000원대까지 눌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도 꾸준히 어떠한 교육을 해드렸냐면 차트상의 지지와 저항 구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과거에도 코이즈라는 종목으로 단기적으로 눌렸던 구간에서 돌파하는 시점에 매물대를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시 지지 구간이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종목도 유사한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과거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시 지지 구간을 받는다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다. 짧은 시간 안에 30%, 40% 그리고 전고점, 신고점까지 가면은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차트상의 움직임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까지 이어서 드리면은 결국에는 지금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이번 주에는 소위 말하는 신규 상장주들만 공략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52,000원에서 30,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것만 놓고 봤었을 때 왜 이 종목이 개별적으로 떨어졌는지는 사실 저는 이슈보다는 바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시장 떨어진 만큼 종목도 떨어졌고 시장의 바닥을 다지고 반등해 준다면 3만 원대에서 얼마까지 5만 원대까지 가면 50%가 넘는 상승을 우리가 욕심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의 공통점이 뭐라고 얘기를 드렸다? 과대 낙폭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규 상장주. 그리고 그 신규 상장주는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 모두 신규 상장주였다라는 거 얘기를 저는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어떻게 줄 것인지 우리 이정 아나운서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신규 상장주들에 관한 좀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 이 시장에서도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큰 상승을 보였던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현재 과대 낙폭 중인 그러한 종목군들을 오늘 세 가지를 뽑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노란 톡방에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네 글자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노란 톡방에 맞히신 분이 있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은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 가져다만 되셔서 202 클릭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세 번째,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수소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나 세 번째 히든 종목은요. 5글자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정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상장된 지 2주도 안 된 따끈따끈한 신규 종목인데 우리가 지금 타점에 공략하기 너무너무나 좋아 보이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인사 짧게만 한번 받아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끝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자, 아시는 것처럼 정말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금요일 날 어땠습니까? 터널의 긴
끝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물론 아직 지금이 끝이다 아니다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은 그 긴 터널도 함께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물 얻어 가실 수 있게 저희가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기 때문에 한번 관리를 받고 싶다, 리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다음 주를 또 저희랑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힘든 장일수록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다음 주에도 성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주말 주식 구조대 함께 달려봤습니다. 저희 노란 톡박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로 샵 0082번으로 박영근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또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서울경제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에 관한 투자 전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주말 주식 구조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